좀 관점을 좀 바꿔서 보면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상태라서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것 특성 자체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에코프로가 오늘 지금 종가를 보니까 제가 75만 원인가 76만 원인가 그럴 텐데 예. 76만 원이 150만 원보다는 훨씬 사기에 유리한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예, 더 사고 싶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7월 달에 150만 원 그때 이제 막 갔을 때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지고요. 지금 75만 원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팔고 싶죠. 팔고 싶어요. 오히려 손절매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인간의 그 얍삽한 마음이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예. 계속해서 떨어져서 내 계좌 잔고가 계속해서 하루에 이제 몇 천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이라도 다 팔고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떨어져서 바닥을 확인하면 그때 다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굴뚝같이 들고 반대로 이제 150을 향해서 이제 매일매일 올라가서 100만 오늘은 100만 원 내일은 110만 원 120, 130, 150 이렇게 막 갈 때는 하루하루 이제 계좌 보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그렇죠. 야 내가 처음부터 이걸 한 뭐 1000만 원 아니고 한 1억, 2억 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너무 행복하고 계속 더 사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예, 그럴 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고 지금 갔을 때가 오히려 사기 좋은 때고 이제 뭐 그런 거니까요.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터 린치님 말씀이 그때 요 무렵에 제가 딱 그때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요게 한 10월 말 이 무렵에 그때 이제 달란트 투자 그때 제가 했었는데 비슷한 이제 시장 상황이었고 그때가 주가 대략 뭐 2200, 2150 이런 제일 바닥 무렵이었을 겁니다. 10월 말 11월. 예, 작년 10월. 작년 10월. 예. 그때 이제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주가 하락이 온다. 세계 경제 대불황이 온다. 맞아요. 네. 예. 주식 빨리 팔아라. 이게 이제 되게 이제 도배가 되던 이제 그런 시점이고요. 그때 이제 똑같은 거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바닥은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주가가 떨어질 때 당신이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도 주식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금 얘기가 이제 공매도 치고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이제 그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내가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너를 이렇게 이제 괴롭게 하루하루를 괴롭게 하는데 그래도 안 팔고 계속 버틸 거냐 이런 거거든요. 팔고 이제 바닥 확인한 다음에 사라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팔고 떨어져서 바닥 왔을 때 누구도 그 바닥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 왔을 때 안 해주기 때문에 바닥 왔을 때 내가 못 사고 있다가 올라가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주가 바닥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급락하고 그 반면에 좀 급등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매매 하루하루 이렇게 떨어지는 이럴 때 좀 견디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사실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반기 장이 시작될 때 여의도 증권사들에서 이제 다 좋다고 얘기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상저하고를 증권사에서 예측했었는데 맞아요. 네. 예, 오히려 상반기 좋았고 하반기 들어서 나빠졌잖아요. 상고 지금 하저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7월 달인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좀 찝찝하다. 불길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2차 전지가 저는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고요. 사실은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게 빠질 줄 알았지 나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빠지고 반도체는 사실 안 빠진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2700 뭐 이 무렵에 2650이나 뭐 2700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주식을 앞으로 장이 안 줄 것 같아 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놓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팔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타이밍을 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살지? 언제 살지. 예.
살 때, 뭐,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바닥 확인하고 이제 사야지 하면서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뭘 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습니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사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해서 별로 떨어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좋아지는 부분 다 반영해서 이게 이제, 업사이드도 별로 없고, 뭐 삼성전자 가봐야 뭐 10만 원 가겠죠. 하이닉스 가봐야 뭐 15만 원 가면 끼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신규 매수세가 신규로 내가 산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것보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는 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는데, 그리고 이제 걔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는 이제 많이 보이니까 당연히 그런 2차 전지 쪽 주식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사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롱숏 펀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를 롱을 해놨고 2차 전지를 숏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언젠가는 청산해야 될 거잖아요. 쇼커버 해야죠. 쇼커버 해야 되겠죠. 네. 예. 쇼커버를 하면 롱 있는 거는 또 팔아야 되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내가 이제 에코프로 120만 원 쳤는데 지금 76만 원까지 왔다. 야, 드디어 이제, 상반기에 당했던 그 배터리 시대에 당했던 이제 내가 복수를 할 수 있게 됐구나. 해서 이제 그 포지션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를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뭐, HBM 관련 한미반도체 이런 거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는 매물만 많이 지금 쌓여 있는 거고, 신규로 들어올 매수세는 사실 없는 거고, 아까 한미반도체 말씀드렸는데, 그거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만 원 미치였거든요. 아, 그렇게 낮았었구나. 예. 지금 한 6만 원 합니다. 맞아요. 예. 네. 6배 올랐잖아요. 6배 오른 거를 누가 미친 새끼가 국가하게 사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죠? 진짜 완전 멋진 이런 이제 뭐 매출이 뭐 진짜 급성장했다든지 이익이 왕창 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6배 올랐어도 내가 한번 사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많이 났어요, 한미반도체는. 예. 근데 뭐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매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거는 2차 전지가 훨씬 매력적이고, 반도체 쪽은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답은 뻔하잖아요. 지금 이제 쫄려갖고 물렸다고 해서 팔고 나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는 그 밸류에이션하고 무관하게 주식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가치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락장이 오고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의 흔들림이나 동요 같은 게 없는데 다들 최근에 주식 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 30% 먹고 팔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동안 주식을 접근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배터리 하신 말 듣고 나 이제 2차 전지 장기 투자해봐야지 해서 연초에 이제 투자해서 많이 벌었다가 지금 이제 많이 벌었던 거 날라가서 야,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원금 깨지겠네. 이제 지금 당장 원금 깨졌고 이제 이러다가 반토막 나겠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되게 겁나고 두렵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나서 보면은 정고점 넘어가 있고 또 넘어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재산이 2배, 4배, 8배, 16배 이렇게 이제 불어나는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의 이제 2차전지 투자해서 이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를 단련시키는 좋은 기회고, 나의 이제 그 투자 실력을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뭐랄까, 하나의 이제, 교육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 밸류에이션 잘 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좀 돕기 위해서, 제가 K-배터리 레볼루션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투자 바이블 이제 어스 쪽에서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역시 밸류에이션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가치란 무엇이고 투자의 본질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했을 때 이 적정 주가가 어떻게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강의를 이번에 제가 이제 어스 하고 같이 이제 협업해서 어제부터 팔기 시작했나? 예, 했고요. 네네. 이제 25일 날 이제 강의가 오픈된다 하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강의를 저기 유료 강좌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그 가성비 훌륭한 가격에 모시고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꼭 한번 들어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다들 내 것으로 만드시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 좋은 기회고 오히려 이제 큰 부자 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를 대한민국의 이제 그 불법 공매도 세력이 나한테 제공하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양극재 공급가액 노이즈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유진이나 삼성증권에 나오는데 제가 핵심을 찝어드릴게요. 여기가 유진 얘기인데 그 에코프로 BM 포함한 이제 그런 배터리 3553대 여기 STM이 삼성 SDI입니다. 자회사. 네네네. 해서 2022년도 캐파가 49만 톤, 2025년도에 154만 톤, 2027년도에 223만 톤, 2030년도에 315만 톤 캐파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는 에코프로 BM을 100만 톤을 넣은 거예요. 2030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할 것을 했고, 이 양극재 설비 능력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기차에 공급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뭘 기준으로 보니까 2030년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4,500만 대를 가정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 판매를 3,085만 대로 가정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1,415만 대를 한 거예요. 중국을 뺀 나머지 미국과 유럽 2030년도에 그렇게 판매될 거라고 본 거고요. 전체 글로벌은 4,500만 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한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도에 3,999만 대로 삼성증권에서 추정했습니다. 어젠가 나왔죠? 그게? 이게 나왔는데, 왕칭 중국 국무발전연구센터 시장 경기 연구소, 중국 자료입니다. 전 세계 2030년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약 5,680만 대 규모로 예상을 한다고 했고요. 이 중에서 전기차 판매는 중국은 3,200만 대를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은 그러면 2,480만 대로 가정 나오죠. 요거랑 비교해보면 전체가 4,500, 3,990, 5,680만. 이게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중국을 빼면 차이가 더 날 것 같네요. 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전체 판매량에서 중국을 좀 과도하게 잡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판매에서 이게 중국 자료도 3,200만 대로 잡았지만은 그러면은 중국을 과도하게 잡았는지 아니면 중국 외 지역을 너무 작게 잡았는지 대체로 중국 외 지역을 작게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IEA에서도 2055년도 넷제로를 달성하는 가정하에 여기는 사실 근데 그 가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근데 가장 좋은 전망이고요. 낙관적인 건데 2030년도에 전기차 연간 신규 판매량이 6,500만 대 이상으로 해서 60%를 차지할 거다라고 보는 건데 아까 그 60%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6,500만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50% 하게 되면 5천만 대 정도가 그냥 정상적으로 밸류 계산할 때 정상적인 5천만 대로 보는 게 통상인데 대체로 낮게 잡았어요. 보면 전기차 판매량 자체를 특히 중국 외 지역을 더 보수로 잡은 거고 그래서 제 결론은 2030년도 전기차 판매 전망에 따라서 배터리랑 양극재 시장 규모 전망이 달라집니다. 요거를 어떻게 잡아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근데 다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어떤 당장에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추정한 게 아니라 다 추정이고 가정이 그러니까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보수적으로 하니까 보수적인 게 나온 것이고 낙관적으로 하게 되면 낙관적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다 보수적으로 하는 그 증권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다 뉴스화가 돼가지고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내용을 꼼꼼히 보다도 이 판매량에서 데이터가 다름을 발견했어요. 차이가 전망치가 확 다른 걸 알았고요. 이 전기차 신차 판매량의 가정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밸류도 달라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계산을 해봤습니다. 또 실제로 보통 하이니케 1만 톤당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6.9기가와트시로 보통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그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 양극재 공장이 연산 9만 톤 정도 되는데 일단 60kWh로 가정을 했습니다. 아까 보면 200대로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 이거 기준으로 100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요거를 나눠버리면은 일반 통당 6.66기가와트시 배터리 용량 생산이 가능해요. 요걸 역산을 하면은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하나투자에서 이거 가정을 했더라고요. 네네. 2030년도에 전기차 판매량을 5,103만 대 가정 시 배터리 수요는 그 3,811기가와트시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 요거를 나누니까 그 필요한 양극재 캐파가 552만 톤이 필요합니다. 요거로 나누면 되죠. 중국이 1234기가와트시로 써놨더라고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 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가 2577기가와트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필요한 캐파가, 그 양극재 캐파가 이게 373만 톤이에요. 그 315만 톤. 315만 톤이고, 58만 톤 부족해요. 아. 그리고 이제 아까 IEA 국제에너지 기구에 전망한 것도 2030년도에 330만 톤에서 520만 톤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양극재 기업들이 이거 캐파를 해도 실제 돌아가는 거는 85에서 90% 정도가 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정은 다 전기차만. 뭐 있죠? ESS 있죠? 맞아요. IT 전동공구. 또 이번에 테슬라 로봇도 나오더만요. 가전에도 배터리 많이 들어가죠. 무선. 그리고 선박에도 아까 선박에도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항공, 철도, UAM 같은 거 다 배터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도 고려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게 내가 나중에 그 리포트를 보시면은 LFP 배터리 점유율은 점유율 올라가고 삼원계 배터리 점유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이 그래요. 삼성증권의 거기 리포트 보니까 그 그래프가 LFP는 쭉 올라가서 50% 점유율이 올라가고 삼원계는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가정했거든요. 예전에 그 삼성증권에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연초인가 상반기에 어떤 논리를 폈었냐면은 중국의 양극재 배터리,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국내 양극재 밸류에이션, 그 기업들 밸류에이션 비교했을 때, 국내 양극재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높기 때문에 고평가됐다. 그리고 그 중국 증시가 밸류에이션도 높고, 양극재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이 더 높았는데, 이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그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데, 국내 양극재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이건 고평가를 하면서 셀을 냈거든요. 지금 어떠냐면은, 지금 그 12개월 선행 PR이 현재 한투증권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가 11점 한 몇 퍼센트 몇 배 정도 돼요. 11배가 좀 넘고 중국은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밸류에이션도 높잖아요. 그리고 LF 배터리의 양극재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은 비중이 17% 정도 됩니다. 음극재가 21%예요. 근데 삼원계는 양극재가 40% 이상이잖아요. 그럼 삼원계 배터리 성장에 따라서 양극재들은 급격하게 성장세를 같이 가는데 LF 배터리는 양극재 금방 따라가질 못해요. 비중이 낮으니까 17%밖에 안 되고 음극재보다 낮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양극재 기업, 그 중국의 양극재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배터리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던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믿을 필요 없는데 이제 이 팩트 체크가 좀 어려워요. 너무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것 좀 다른 거가 차이 나는 거는 이 신차 판매 가정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더라. 근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우리 보통 다른 데서 밸류에이션 이거 5천만 대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5천만 대 잡아요. 너무 적게 잡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좀 사소 보수적으로 잡았고 특히 여기는 중국의 애직을 너무 작게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 대수도 중요한데 아까 제가 왜 그 탑재량 얘기했냐면은 미국은 탑재량이 크거든요. 그렇죠. 아까 200기가와트시도 보셨잖아요. 200kWh도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작년만 해도 미국의 탑재 평균을 한 77kg 이 정도로 봤는데 요즘 80kg대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픽업 트럭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확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대도 중요하지만 탑재량 자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서 기가와트시를 제가 환산해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차 생산 규모, 시장 규모 해가지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 규모에서 이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있던 거고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 포함해가지고 2030년대 6,130만 대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정말 숫자 장난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예. 이게 전기차 판매 규모를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 의한 가정이기 때문에요. 그걸 너무 민감하게 믿을 필요는 없다.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아. 저도 제가 의지가 담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가편이에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걸 올려버리면 중국의 지역에 판매 대수를 올려버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 2차 전지 쪽에서는 공매도와의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매도에 어떤 전쟁에 좀 어떤 뭐라 그럴까, 응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동남풍도 제가 하라고. 이런 건데, 그게 단순히 그거를 뭐 맹시를 따라가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멘탈 싸움이거든요. 멘탈 싸움에서 맞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썼던 것이고, 시몬스라든가 썼던 것이지, 우리 무조건 그걸 엄청 강조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의 어떻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략을 드리면은, 모든 내용들이 숫자가 2025년도야. 최소 2025년도까지는 투자를 유지해야지, 2026년도부터의 국내 배터리, 그러니까 K배터리라든가 소재 업체들의 실적의 급성장을 맛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의 과실을 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최소 이제 2025년까지 투자를 이어가야 그 생각을 접근해야 지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지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날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150만 원 넘고선 유지한 시간이 오전은 잠깐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고점을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저점에 섰겠지만 지금까지 빠질 거 예측해서 150만 원에 팔아가지고 지금 80만 원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를 처음 말씀드릴 때도 60만 원 정도에서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79만 원 갔다가 50만 원 깨졌다가 153만 원 간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적용받은 거고.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제 사고 팔고 이렇게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방송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고객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제 긴 관점에서 2025년까지 투자를 가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시고, 그러한 왜 2025년까지 투자 이어지는지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숫자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2025년도에 국내 기업들의 캐파가 대부 완성이 되고, 그 실적이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크게 급성장을 하니까, 그러면은 주가는 선반영이 2025년 될 거고, 그때 주가 결과 상당히 좋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저점 매수를 노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의 조정은 2차전지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여러 번 겪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제 쇼스퀴즈 터지면서 좀 조정 폭이 커서 그런 거고, 그리고 2차전지만의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 조정이었던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시장 전체 조정이었습니다. 9월부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의 반등이 살아나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되게 핵심이에요.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추는지, 채권금리가 언제 안정돼,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안정돼야지 시장이 올라가죠. 매크로가 안정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종목 갑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버티기는 거예요. 더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시장이 여의치 않은 거죠. 하락 종목수가 많고. 하루는 이거 좋았다가 오늘 최근에 바이오 좋다 오늘 막 급락 나오고. 맞아요. 어제 반도체 좋았다 반도체도 밀리고. 2차전지 반등 강에 나왔다가 또 실적 안 좋은 것도 밀리고. 이게 섞여 있거든요. 이건 바닥에서도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잘 버티시던가, 아니면은 현금 있으면 분할 매수 하시던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사서 바로 올라가는 거 조급하시기보다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2024년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구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세장으로 간다는 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런 금리, 인하 구간, 여기서부터는 강세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금리 인하 시작되는 부터는 크게 돌아서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등이 아니라 강세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음에 금리 인하 구간의 강세장을 맛보기까지, 이런 금리 인하 구간에서 미국에는 배터리 산업이
고성장을 한다. 뭐 모든 돈들이 걸로 몰려가니까 정책과 더불어서 그거를 너무 이런 구간이 별로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자금이 그 투자가 되고 고성장이 보장된 상황에서 금리가 낮춰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같이 맞는 사례가 없었어요. 되게 특이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게 금리 구간, 인하 구간에서 시장이 부러졌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제서 금리 인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성장이 보이면서 금리 인하로 가는 이런 거는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다시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종목은 틀 수는 있는데 이 시장이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지수는 잘 맞췄어요. 큰 그림에서 당장 뭐 있어도 그래서 적어도 제 고점을 못 맞춰도 저점은 잘 맞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오해를 다 해소시켜 주신 것 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뭐 셀이나 양극재 말고도 다른 소재 그리고 장비까지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의 뭐 탑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뭐 이런 분들 있죠. 뭐 한국에 이런 2차 전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뭐 테슬라가 여전히 그 성장 여력이 크고 뭐 그렇지만 또 뭐 테슬라는 단순히 2차 전기차 업체만은 아니고 뭐 다양한 이제 산업들을 전개하는 업체이지만 저는 그 한국 배터리 산업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자해도 예, 향후 그냥 부자 예약이다. 10년만 그냥 열심히 투자하셔라. 아니 그 배터리 산업이 뭐 배터리로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6, 7배 성장하고 10년 동안에 소재로 따지면 8, 9배씩 성장할 이런 시장에서 8, 9배, 10배씩 성장하는 10년에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10년 동안 이 똘똘한 업체들 잘 골라서 투자하면 어떻게 부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자꾸 이런 물론 오버슈팅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조정 받았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길게 보고 가시면 3년만 지나도 제가 볼 때는 평균 3배 오를 거고요.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서 몇 배가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무슨 그렇다고 2차 전지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상장돼 있는 기업에 저희 한 절반 정도 업종지도 책도 내신 분이시지만 제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 절반 정도는 제가 대충이라도 다 훑어본 업체들이에요. 물론 래양님도 그 책 정리하시면서 어쨌거나 다 정리는 해보셨겠지만 저도 그냥 대충 이런 정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겉핥기로라도 대충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무슨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대충 다 훑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탐방도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슨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타 섹터들 다 탐방을 다녀요. 그런데도 이게 결국은 제가 투자하는 예를 들면 한 10종목 투자한다 그러면 거의 그 중에 8종목은 2차 전지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2차 전지만큼 이렇게 성장성이 강해 보이는 업체가 없으니까요. 물론 주가가 지금 좀 반영돼 있기도 한, 선대인 TV에서 그냥 소재 기업 A, 소재 기업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또 용케 찾아서 이미 주가가 꽤 올라 버렸던데. 예를 들면 이거는 그 주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2차 전지 매출이 예를 들어 1,000억이나 2,000억인 회사가 3년 후가 되면 이 매출이 1조 5천억, 2조 원씩으로 커져요. 이런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럼 그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어떤 경우는 이미 워낙 뻥튀기 돼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은 2, 3년 후에 밸류까지 여전히 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조정받은 그런 소재들 중에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갈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간 게 아니고 양극재나 리튬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갔지만 소재주들 중에서 전해액이니 이런 다른 기타 소재들 중에는 조정 복권이나 못 간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근데 향후에 실적이 몇 배씩 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업체는 그냥 10배, 15배씩 성장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 투자했을 때, 예, 평균 3배는 거뜬하게 내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저도 엄청 탐방 다녀보고 다른 섹터들도 보지만 결국은 제가 왜 2차전지 섹터 비중 투자가 뭐 80% 이상이고 이렇게 조정 구간이 와도 뭐 어떤 식으로든 돈을 끌어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지. 예. 왜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그래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제일 편한 방식으로 제일 마음 편하게 그냥 제일 손쉽게 예, 3년, 5년, 10년에 걸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왜 고생해 가면서 막 무슨 뭐 기술적 분석한다면서 차트 매매하고 뭐 테마 추종 매매하고 기관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그 기관들 주도하는 모멘텀 플레이하고 그렇게 어렵게 투자해서 수익을 얼마 안 내냐고요. 좋은 기업 2차전지에서 특히 뭐 똘똘한 소재 업체들 지금 골라서 예, 비중치로 투자하면 3년 안에 그냥 평균 3배 정도의 수익률은 다 거뜬히 올리는데 제가 평균 3배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는 지금 5배 올라갈 업체들도 있고요. 물론 뭐 그거보다 뭐 이미 이제 주가가 꽤 많이 올라 있거나 좀 뭐 고평가를 받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SKIT 같은 업체 이런 업체들은 제가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 25년에 가야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을 합리화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증가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근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2025년, 26년 가면 지금보다 실적이 대폭 늘어나서 예, 지금 시총을 몇 배 정도 올릴 정도로 예, 그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업체들이 예, 꽤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뭘 다른 투자 뭐 제가 뭐 무슨 다른 섹터를 뭐 디스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섹터들 나름 다 똘똘한 종목들이 있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에 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2차전지처럼 정말 성장할 만한 산업을 찾기 위해서는 그 발굴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원리 원칙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채널 영상을 보니까 10배거 이상을 기록한 주식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제가 10배거 종목들을 여러 개 발굴해서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뭐 지금까지 한 서너 배 이상 오른 종목들은 뭐 저희 연구소가 뭐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개씩 발굴해서 소개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 중에 뭐 정말 뭐 수익률이 우리 회원들 중에는 뭐 그 사이에 10배 이상 몇 년 동안에 10배 이상 예, 주식 계좌가 불어났다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뭐 4-5배 정도는 거의 평균인 것 같고 한 3-4년 전부터 저희 따라오셨으면 예, 저부터가 20배 이상 늘어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예, 사실 그리고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고수익 종목을 찾으려면, 예, 그 회사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되게 큰 영역에서, 예, 실제로 실적 성장 잠재력이 되게 크고, 그런데 그 실적 성장 잠재력이, 예, 충분히 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예, 그런 시총 또는 이제 주가 수준을 기록해가고 있는 종목을 고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배터리 IC 같은 경우는 8대 종목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꼭 어떤 특정 종목에 뭐 국한하지 않고 그때 탐방을 다니면서 지금부터 몇 년 동안 가장 잘 갈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하는데 주로 이제 스몰 캡들이거든요. 그 스몰 캡들인데 그 스몰 캡들 중에서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관련 매출이 1,000억, 2,000억 나오는데 향후에 이게 1조 5천억 간다, 2조 원 간다 이렇게 되면 예, 그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그리고 또 실적이
보통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거기에 부여하는 멀티플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향후에 뭐 2배 성장할 때는 2배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한 10%일 때는 뭐 영업이익 멀티플을 한 10배 정도를 준다 그러면 이 회사가 한 5배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한 15%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냥 뭐 10배 정도만 주는 게 아니라 15배, 20배씩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포인트로 멀티플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보통 실적 증가하는 폭보다 주가 상승 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죠. 근데 제가 다녀보니 그게 2차전지 섹터에서 제일 많더라. 예. 그러니 제가 이제 2차전지 섹터를 강조하는 거죠. 무슨 뭐, 물론, 지가 무슨 2차전지 섹터에 뭐 포지션 비중이 높으니까 지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뭐 이야기도 제가 참 많이 듣는데 제가 듣고 있으면 참 한심해요. 물론 제가 2차전지 섹터 투자 비중이 높죠. 예. 그러나 제가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나만 그냥 부자 되고 말한다. 그리고 내 말게 알아듣는 사람들만 열심히 따라오시라. 그 사람 알아듣는지 알아들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면 되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제가 이 시전 25년, 26년 빅뱅 폭발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뭐 그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러면 25년, 26년 빅뱅 폭발할 때 투자하면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니 빅뱅 폭발이 일어날 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때부터 팍 터지는 게 빅뱅 폭발입니까? 실적이야 그때 본격적으로 폭발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뭐 생산 캐파 구축을 위해서 장비 발주도 뭐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중에 많이 나올 거고 소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엔솔 또 그렇지만 뭐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올해 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소재 물량을 확보해놔야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주 계약들이 나올 거고 나오면서 바로 소재들은 그때 들어가면서 생산 캐파 가동되는 흐름에 따라서 계속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G엔솔이 올해 실적 대비해서 2025년 가면 매출 2배, 영업이익 3배 내지 4배가 증가하고 26년 가면 더 성장할 텐데 아니 LG엔솔이 그 큰 덩치의 회사가 그렇게 성장할 때는 소재 업체들은 얼마나 더 성장하겠냐는 거죠. 예. 근데 이 기회를 왜 놓쳐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조정받을 때가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구조적 성장 섹터는 이런 식으로 조정받을 때 사지 않으면 언제 사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사요, 맨날. 옷은 맨날 박앤세일 할 때 사면서, 왜 주식은 이 사람들이 스터디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남들 그러니까 쌀 때는 사라 그렇게 외쳐도 안 사다가, 뒤늦게 막 시장이 막 뜨겁고 그래서 7월 중하순처럼 막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오버슈팅 할 때 그때 이제는 뭐 나도 지금 투자 안 하면 나도 이제 뭐 바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포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뒤늦게 올라타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물려 있다고 하는 거죠. 물려 있어서 막 징징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버슈팅 할 때는 일정하게 20, 3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또 조정받을 때는 그 확보했던 현금으로 열심히 바닥권에서 또는 조정 구간에서 열심히 사모아라. 진짜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싸졌다고 생각하면 길게 보고 사두면 뭐 더 떨어진다 한들 결국은 바닥 찍고 언젠간 전고점 넘어서서 성장하겠죠. 구조적 성장주라면.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사실 워렌 버핏의 방식입니다. 수익 잘 나고 경기 호황이고 막 이렇게 오버슈팅을 할 때는 일정하게 뭐 수익 실현해서 돈 모아놨다가 경기 깨지고 막 진짜 헐값에 막 그 기업들이 나올 때 그때 왕창 사모으는 게 버핏 스타일이잖아요. 버핏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런 올바른 투자의 접근법도 익히지 못한 사람이
예, 그냥 고점에 들어가서 오버슈팅 할 때 막 시장이 뜨거울 때 들어가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아니 그러면 10,000원에 예를 들어 좋다고 들어간 사람이 예, 8,000원, 7,000원, 6,000원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하나도 안 사고 예, 고점에 물려 있다고 징징대면 그게 누구 잘못인가요? 그 사람 잘못 아닌가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꾸로 진짜 수익을 내려면 지금같이 조정 왔을 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 같은 뭐 업종 대표주도 그렇고 그 에코프로 BM 말고도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 뭐 TC 스틸, 사마알미늄 이런 업체들이 지난 4년, 5년 동안에 이미 막 30배, 50배씩 올랐어요. 그런 동안에 그 30배, 50배 수익을 온전히 먹은 사람이 드물잖아요. 맞아요. 10배 수익 낸 사람도 드물잖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30~40% 수익 내면 이 수익이 달아나 버릴까봐 콜라당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는, 예, 이렇게 뭐, 그 구조적 성장주를 무슨, 예, 테마 추적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예, 7월 중하순처럼 그렇게 막 시장이 뜨거울 때 고점에 들어와서는 그때 그것도 분할 매수도 안 하고 왕창 사갖고는 고점에서. 그리고는 지금 막 30~40% 떨어졌다고 앓는 소리 하고. 그리고는, 예,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지 못하니까. 그거 못 견디고 그냥 이럴 때 또 겁나서 팔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에코프로 BM 실적 쇼크 왔다고 하니까 아, 이거 뭐 영원히 못 헤어나나 보다 해가지고 또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손실만 누적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자기의 어떤 뭐 산업에 대한 스터디도 안 돼 있고 또 한편으로 올바른 투자 접근법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 맨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투자할 때마다 어떤 예, 이 종목이 뭐 수십 배가 오르고 100배가 오르더라도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매번 손실만 경험합니다. 100번을 투자해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배울 생각이 없으면 투자하시지 말기를 저는 권합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하게 사는 게 낫죠. 맞아요. 나 행복하게 살자고 위해서 네. 투자하는 건데. 네. 아,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마지막 드린 말씀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예. 그 한국 배터리 산업은 진짜 강합니다.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여러 요인들 때문에도 이미 예,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가 예,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향후 배터리 시장을 뭐 호령할 거고요. 이 시장의 성장성은 향후 뭐 5년, 10년에 걸치지 않고 20년, 30년 뻗어갈 겁니다. 예.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지만 예,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 선박, 전기 중장비, 전기 트럭, 뭐 전기 농업용 기계, 예, 전기 항공까지 다 나갈 거고 로봇까지 진행이 될 거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ESS 시장 이런 것도 사실은 몇백조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데, 예, 이 시장을 왜 외면을 합니까? 예. 그리고 절대 잔물결에 휘둘리지 마세요. 메가 트렌드 산업은요, 그렇게 잔물결에 휘둘려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해서, 예, 조정이 올 때가 정말 좋은 기회인 게,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지난해 초에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그 압수수색 당할 때, 네. 그때 에코프로 BM 주가가 7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주가가 그때 샀으면, 이게 뭐 7월 한때는 장중에 50만 원도 넘었었으니까 뭐 7배 이상 뛰었고, 지금 조정받은 가격인데도 지금 3배 이상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럴 때가 기회인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 에코프로, 제가 저희 선대인 TV 방송에서 지난해 한 뭐 9월, 10월 이 무렵에 에코프로 BM 주가가 10만 원 아래로 쳐졌을 때, 예, 실적은 그 해에 3배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예, 오히려 막 연초보다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열심히 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때만 샀던 사람도 지금, 예, 아무리 지금 조정받은 구간에서도 수익이 100몇십 %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포스코홀딩스? 지난해 흰남노 태풍 불 때, 그때 무슨 뭐 7강 피해 입었다고 해서, 그 생산설비 피해 입었다고 해서, 그때 주가가 20만 원 초반대까지 갔거든요. 예, 그때가 기회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포스코홀딩스를 지난해 하반기에 소개했었으니까. 그래서 물론 뭐 무거운 주식이니까 금방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게 리튬이라든 니켈 그 광물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의 어떤 수직 통합을 이제 구축해가고 그 성과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회사이니까, 예, 불과 최근 뭐 2달여 사이에, 2-3달 사이에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뭐 60몇만 원 더 갔었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50만 원대지만. 그러니까 20몇만 원대, 지난해 불과 1년 전에 20만 원 초반대에 샀으면 지금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길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시적인 악재, 일회성 노이즈가 발생할 때 그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가 구조적 성장주는 기회다. 예,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그 산업의 미래는 뭐 10년, 20년 내다볼 필요 없이 25년, 26년, 2, 3년만 내다봐도 엄청난 빅뱅 폭발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빅뱅 폭발을 앞두고, 예, 2차 전지 산업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게 바로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어난다. 예. 이런 식의 부자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최근에 주가 하락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있으시고 뭔가 헷갈리셨다라고 한다면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잘 곱씹어보고, 근데 결정은 사실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 그렇다고 뭐 결과 자체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의 네. 그런 결단력이 어떻게 보면 미의 부를 좌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대인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